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화요일 날 그래도 시장이 조금 오후장 들어서 가파르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게 마감이 좀 됐었죠. 자, 어쨌든 그동안 몇 거래일 정도, 한 6거래일, 5거래일 이렇게 해서 좀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는데, 자, 어쨌든 사실 우리가 이게 좀 디테일하게 어쨌든 수치상으로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욕을 얻어먹을 것 같긴 한데, 자, 진짜 실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매도 거래 재개 이전에는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계속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전에는 공매도가 그렇게 만든 하락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전에 매도하신 분들이 그것 봐라, 공매도 거래 재개되니까 또 폭락을 하지 않냐, 그래서 나는 매도를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공매도의 그날 당일의 시세 때문에 바로 직전 하루 이틀 전에 매도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어쨌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가 통틀어서 공매도 거래 재개 첫날에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공매도의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900억 가까이 공매도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또 화요일 날 아랫꼬리 만들면서 지수가 양봉을 만들어 줄 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또 뒤바뀌고 있어요. 결국에 공매도들도 숏을 쳐놓고 바로 또 롱으로다가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공매도의 비중이 높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과연 우리가 이런 거를 겁먹고 뒷걸음질을 쳐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의 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투매에 동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지도 않고 공식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지도 않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다 같이 힘을 좀 모아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서로 무섭다고 한 발씩 내 빼고 투매 동참하고 또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시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영상을 좀 보시면서 조금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봉 차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만 딱딱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뭐 모멘텀적인 거, 하반기부터 실적 좋아, 실적 좋고 상반기 실적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뭐 제약주, 그래, 뭐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분위기 안 좋아. 금리 인상, 그래, 금리 인상 되면 또 오히려 셀트리온은 그나마 양호하지만 셀트리온보다 못한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없는 기업들은 또 밸류적으로, 재무적으로, 금리에 대한 거, 이익적인 부분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에요. 다 좋아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영향,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이게 가장 큰 화두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 공매도라는 거를, 공매도가 직접적으로 매도를 가하여 시세가 하락을 보이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공매도의, 그러니까 위에 상기 이 내용입니다. 상기 내용이 이제 부담스럽거나 두려워서 직접 매도를 단행하는 경우. 그래서 결국에 이건 뭐다? 투매를 부르는 경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이 내용보다도 지금은 이거예요. 이게 더 큽니다. 자, 일단 물론 거래대금 자체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2천억 정도, 그렇죠? 2,100, 거의 2,200억 가까이네요. 자,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셀트 삼형제 공매도 거래대금이 공매도 첫날만 합산 900억 원 정도예요. 합산 900억 원 정도인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했을 때 2,200억 원, 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자, 2,200억 원, 그 다음에 셀트리온으로 가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4,930억 원이네요. 자, 여기다가 4,930원, 2,200억. 자, 4,930원, 30억, 2,200억.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있습니까? 셀트리온 제약까지 포함이 다 돼 있으니까. 제약도 450억 원 정도 되네요. 그쵸? 450억. 전체 그러면 7,580억 원에, 자, 7,580억 원 중 900억 원 정도가 공매도 거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대금 기준이에요. 거래 대금 기준.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거래 대금
기준. 그리고요, 우리 시장이 특히나 뭐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서, 자, 합산해서 또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조 6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한 9천, 아니죠. 1조 6천억, 16조랑 9조. 그쵸? 코스닥 9조, 코스피의 16조, 합산 25조예요. 25조 중에 대략적으로 뭐 외인 매도세 1조 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좀 뭐 맥시멈 더 잡더라도, 하다못해 뭐 셀트 형제들만 하더라도 뭐 900억 원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외인 매도세 비중에서 어쩌고저쩌고 계산해보면, 이 전체적인 시장이 전체 거래가 이루어진 비중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은 사실상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수급은 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셀트리온 형제들 900억 원대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때려서 한 번에 호가를 씹어먹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은 있는 거래 대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비중 내에서 공매도의 비중이 우리가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무서워할 만큼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자,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이것도 뭐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내내 떠들었지만 죄송한데요, 기사 걸러서 보세요. 여러분들 돈 벌기가 그렇게 쉽고 시장을 그렇게 기사만 보고도 흐름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사에서 이제 시장 좀 빠질 것 같다, 뭔가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다, 무섭다, 공포감이 키워지고 있다, 공매도가 뭐 어쩌다, 아니 그렇게 시황 잘 짚어주면은 뭐 저 같은 리딩하는 사람은 왜 존재하며 전문가는 왜 존재하고, 기사분들한테 정보 받아서 매매하세요 그러면은. 기자분들은 기사를 써야 되는 거는 어떤 이유를 반드시 갖다 들이대야 됩니다. 무슨 이유가 됐든지 무슨 이유라도 갖다가 내야 돼요. 제출을 하고 기사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명확한 이유가 물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날의 가장 큰 화제거리에 대해서 이유로 꼽아서 내비춥니다. 물론 공매도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아요. 공매도로 인한 어떤 이런 흐름들 맞습니다. 틀리다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시장을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렸냐, 여기서부터 시장을 조종받기 이제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료방에 계신 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4월 13일이에요. 13일이면은 어딥니까? 이날입니다. 요게 양봉 크게 나온 날 있죠? 이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3일. 뭐라고? 패닉 리스트를 지금부터 준비해라. 시장이 앞으로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 지금부터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죠? 지금 당장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근데 흐름에 따라서 관리가 좀 필요할 때다. 그거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단타수정처럼 이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짚어도 회원님들이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잘 보세요. 그러고 4월 15일입니다. 15일 언제? 이날. 그렇죠? 15일 언제입니까? 이날이에요. 이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여기 보세요. 4월 15일 아침 시황. 자, 2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다. 잠시 숨고르기 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그동안 계좌가 꼬이거나 엉킨 부분이 있으면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라 라고 13일부터 말씀드렸다고 제가 지금 언급을 드렸죠. 자, 그러고 나서 13일 이후에 다시 이제 이런 상승장이 왔죠. 자, 그리고 이제 4월 28일이에요. 이날 아침, 여기 보면 시간이 아침이죠. 아침에 제가 이날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이거 지금 하락장 낌새가 좀 다르다. 지금과 이제 과거와는 낌새가 전혀 다르다. 코스닥 1000포인트도 1000포인트도 깨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마자 1000포인트를 바짝 깨서, 그쵸? 그 뒤로도 지금 944포인트라는 시세까지 대폭 하락을 보이고 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5월 3일입니다. 이날. 5월 3일날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코스닥 기준 950포인트까지 열려있다고 봐야 된다. 저점 얼마? 944포인트. 언제부터 시작을 예측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드렸어요? 이때부터 말씀드리고 준비해라. 이거 깬다. 이거는 폭락 나온다. 폭락 나왔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쵸? 다 말씀드렸네요. 이런 정도의 분석과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신뢰를 할 수 있지. 기자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상황은 이미 들이닥친 상황에서의 이유들을 꼽아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형이고요. 단타수장이 짚어드리는 시장은 이제 앞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참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장에서 익절을 신나게 하고, 그쵸? 익절을 신나게 하고 다음 하락장에 분할로 모아간다라는 거죠. 이런
익절을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상승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익절을 해오고 수익을 챙겨오고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놓고 나서 비중 관리를 해 놓고 나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비중을 채워간다. 그러면은 이런 수익이 작년 말부터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 이게 이런 흐름이에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인지를 해야 이런 그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방 이번 주까지만 운영이 돼요. 오셔서 진짜 중요한 지금 타이밍이잖아요. 시장이 이제 만약에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앞으로 업사이드가 정말 큰데 지금 같은 상황 뒤에 놓치지 마시고 하다못해 무료방이라도 오셔서 여러 가지 전략들 제시 받으시고요. VIP방에 오셔서 또 다양한 좋은 종목들 바로바로 편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빠르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아무튼 셀트리온 형제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첫 번째, 투매에 동참하지 마세요. 지금 매도세가 나온다고 해서 다 매도라고 달아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뺄 만큼 뺐어요. 셀트리온 형제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시할 만큼 잡주 아닙니다. 실적이 있고 어느 정도 밸류가 있고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공매도는 강하게 때려맞고 또 단기간에 강한 모멘텀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은 받았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라 조정은 받았지만 자, 외국인들 포지션 보시면요. 코스닥 그리고 선물 콜옵션, 그쵸? 풋옵션 전부 다 뭐예요? 이제는 파생시장까지 상방을 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요일이 아니죠. 며칠입니까, 저기? 화요일.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순매수 상위를 보시면은, 특히 외국인, 코스피 기준 보시면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셀트리온 들어가 있죠. 공매도 제일 많이 때렸던 종목들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1위와 4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생 상품과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금 상방을 째고 있어요. 그럼 뭐야? 이제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물론 절대적으로 다시 뭐 양봉 뛰면서 뻥뻥뻥뻥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기록으로 남겨있는 이 메이저들의 수급과 그동안의 공매도와의 어떤 전체적인 비중과 흐름들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상방을 쬐 준비를 하고 있다. 단순하게 바닥 찍고 양봉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등 나올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무슨 그거를 분석이라고 하는, 그쵸? 그런 거를 너무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아니 뭐 캔들 하나 놓고서 이게 상승 반전이니 뭐 하락 추세니 상승 잉태형이니 하락이 맞아요. 뭐 맞는데 결국에 주식이라는 건요. 누군가는 사고 싶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는 사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이론과 그런 원리를 알아야지. 지금 뭐 캔들이 중요해요. 캔들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긴 한데 그걸 절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실어서 분석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어제 음봉 떴는데 오늘 양봉 떴네요. 이제 하락 반전하겠네요. 5일선 올라탔네요. 이제 반전 나오겠네요. 단타수장 보시면 차트에 뭐 있습니까? 없어요. 거래량과 캔들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 캔들을 만든 그 누군가, 그 주포들이 어떤 움직임과 어느 단가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가 일목균형표 위에 있으면서 기준선이 뭐를 돌파해서 구름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주식 어떻게 사요? 일목균형표는 사라 그러는데 MACD는 사지 말래. 근데 스토캐스틱은 또 사라 그러는데 OCI는 사지 말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지표들은 다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조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보조 지표인 거예요. 앞으로 이 주식이 갈 거냐 말 거냐는 다양한 어떤 기업에 대한 방향성, 시장 방향성,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호가창까지 이렇게 해서 선행 지표들을 보고 선행 모멘텀, 앞으로 기업이 갈 수 있고 누군가는 이 종목을 살 수 있고 사고 싶은 그런 상황이 뭐냐를 분석해야지. 캔들이 양봉이 뜨고 음봉이 뜨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지수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분들 많으신데 오늘 아래 꼬리 만들면서 망치형 캔들 만들었다. 이거 이제 앞으로 반전 나온다. 반등 나온다. 그게 분석이에요? 어떻게 시장을 차트로 분석을 해요? 말이 됩니까?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과 경제 흐름과 경기 흐름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이익 추세, 전망치, 해외 시장,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파생 시장의 포지션 정말 이 수많은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 많은 저도 하다못해 8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단순하게 시장을 갖다가 양봉 떴습니다. 반전 나옵니다. 매수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분석이야?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걸 주입식 교육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아시겠죠? 과연 그분들은 뭐 자격증이라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증권 관련된 자격증을 벌써 2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는 시야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디테일하게 시장을 살펴보는 사람과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그림 맞추기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셀트리온 형제들 현재까지의 데이터, 저는 지금서부터는 물론 뭐 기술적으로 양봉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방향성은 똑같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흐름 부분, 그동안에 그런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니까 공매도는 얼마큼 일어났고, 그쵸? 공매도는 얼마만큼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공매도의 비중이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의 메이저들의 수급 상황이 어떻고 동향이 어떤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시겠죠?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해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둘러서 무료방이 됐든 VIP방이 됐든 관심 갖고 들어오세요. 괜히 몇백만 원짜리 리딩 받는다고 여러분들께 수천만 원, 수억을 수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비용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익이 좌우하지 않아요. 전문가의 실력과 전문가의 어떤 분석 능력과 이런 거를 가지고 전문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수량 전문가는 지금 뭐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하다못해 이벤트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이제 추후에는 가격이 인상될 거예요. 왜? 저는 다른 전문가와 차별화가 있다라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더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90일 동안 하루에 5,000원 꼴, 5,000원도 안 되는 꼴, 90일에 44만 원이에요. 90일에 440만 원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가성비가 좋고 여러분들께 진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리딩 서비스가 무엇인지. 440만 원 리딩 비용 줘가지고 그 440만 원도 못 찾고, 혹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가입 비용 건진다고 시장을 할애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리딩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 주시고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날씨 조심하시고, 큰 일교차 조심하시고, 또 우리 건강하게 또 거래가 재개되는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한 공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